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26년부터는 7.5에서 25%로 지금 증가하는데 거기 10%또 붙는 거예요. 또 더 늘어날지 모르죠. 시장을 거의 다 중국 업체들이 거의 90% 이상 수출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시장 우리가 다 개체적일 수 있다. 한국형 IRA 도입이 시급하다고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당 뉴스가 잘 나온 게 있어서 그거 한 2개 정도 가져왔는데 그거를 보고 설명을 나을 것 같아요. 워낙 뉴스가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IRA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지금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 그 MBC 이코노미 뉴스에 보면은 그 황금알을 낳는 K배터리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형 IRA 시급이라 이런 타이틀 달린 기사가 어제 났습니다. 어제 나왔는데 이거 내용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 과 그 대내외적인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기설이 좀 돌고 있죠. K배터리 같은 경우에 배터리 업계가 좀 그런데 이런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이 얘기를 그 2차 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서울시립대 김은철 세무학과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데 여기를 이어가면은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북미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세가 나타났고 1월 달도 25%대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전기차 의무화 규정 설폐 선언이라든가 뭐 어떤 그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또 관세도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 업계의 어떤 불확실성이 커졌지만은 뭐 북미 전기차 판매는 오히려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또 판매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1월 달에 보여드린 것처럼 현대기아, 특히 포드라 혼다라든가 GM 이런 현대차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상당히 다 두 자릿수의 그런 판매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 세 자릿수도 나왔죠. 도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오닉 5가 지난해 대비해서 54% 성장 나왔다는 거죠. 포드도 5,066대 판매에서 역대 최고의 1월 달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 15% 정도 아까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연간으로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 15% 성장을 보고 있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다 15% 정도 봐요. 근데 벌써 지금 연간으로 1월 달에 25% 빠르게 좀 나왔다는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뉴스위크가 미국의 이제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차의 대부분 현대기아차 모델들이 거의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보면 현대기아차가 상위는 다 휩쓸고 있어요. 유럽부터 미국까지 지금 그 상위는 다 휩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많이 늘거든요. 올해랑 내년 늘면은 그만큼 AMPC도 덩달아 좀 증가를 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 보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당장에 그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에 영향을 줄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북미 시장이 지금 올해 지금 핵심인데 그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하량이 늘고 AMPC 받는 형태로 해서 성장세가 다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럼프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서 트럼프 리스크가 더해졌지만 어쨌든 투자는 계속하고 있죠. R&D도 계속하고 있고 투자도 계속하고 있어서 배터리 3사가 지난해 모두 다 적자였지만은 지금 어쨌든 이런 앞으로 다가올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그 슈퍼사이클에서는 살아남는 자가 다 먹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같은 이런 캐즘 구간에서 보면은 신규 업체들이 막 나가 떨어지거든요. 유럽의 신규 업체들 노스부터 이런 경우 나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노스부터마저도 신규 업체들 얘기도 안 나와요. ACC 뭐 이런 데들 얘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초호황기 슈퍼사이클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술 강화,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금 확보도 각자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엔솔, SDI, SK온 등등 이제 뭐 SK온은 지금 합병을 통해서 SK 그 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SK 엔턴과의 합병을 통해서 지금 시너지 확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SDI도 좀 올해 한 6조에서 7조 정도 캐pex 투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솔도 최근에 회사채 발행했는데 뭐 지금 8천억에서 1조 모집하는데 3조 7천억 몰렸더라고요. 여전히 엔솔은 뭐 그 투자자들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태권 모집하면은 잘 수요가 몰려요. 그리고 이제 이 확전 자금으로 캐나다랑 미국 쪽에 그 캐pex 투자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특히 ESS 쪽으로도 좀 많이 강화가 되고 엔솔이 지금 ESS 배터리를 25년대 좀 조기 좀 그 출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10% 관세를 일단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ESS 배터리도 그만큼 관세가 되고, 근데 26년부터는 7.5에서 25%로 지금 증가하는데 거기 10%또 붙는 거예요. 35%잖아요. 또 더 늘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ESS 시장을 거의 다 중국 업체들이 거의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는, 수출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시장 우리가 다 대체적일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ESS 쪽에서의 배터리 수요 확대도 굉장히 클 거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태양광, ESS 배터리 여기 세 개가 연결돼요. 그래서 태양광 쪽도 잘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면 될 것이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최근에 좀 그래도 좀 주가 반등성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국가 전략 기술을 대기업한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관세 전쟁인데 우리도 관세 받고 있죠. 철강 알루미늄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처럼 이런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이런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방식이 아닌 직접 현금 지원,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지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 전략 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은 뭐 IRA법이라든가 또 이제 반도체법도 있죠. 이런 거 통해서 각종 세 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준단 말이죠. 근데 중국도 반도체 대기금, 배터리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통해서 대규모 투자금과 R&D를 지원해주고 각종 세금 감면 등의 엄청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세제 지원이 법인세 공제에 국한되다 보니까 적자만 못 받아요. 받을 게 없어. 적자면. 근데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적자가 나더라도 현금 지원을 막 받고, 그러면 그걸 투자금을 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나소닉이 AMPC 받아서 영업이익이 19.5% 나왔는데, 그걸 빼면 5%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엄청난 거. 그걸 자금이 다 다시 투자로 이어되고, 그게 또 매출로 이어되고, 그게 이익으로 이런 선순환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이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런 세액 공제만,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안 좋을 때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무용지물인 거죠. 있으나 마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조단위 투자가 필요한데 결국 정부 지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 좋을 때 도와줘야 되는데 더 밟고 있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 APC, 그 생산기 세액 공제를 통해서 직접 환급을 해주고, 삼자 양도도 가능합니다. 이게 팔 수도 있어요. NPC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해서 팔잖아요. 지금 SK온도 그렇고 엔솔도 미리 팔았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미리 좀 선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고. 그래서 최근에 그 이현희 의원이 그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을 필두로 해서 한국형 RA에 대한 필요성, 직접 환급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난 4일에 국회에서 K배터리 콘텐츠 점포를 위한 2차 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이익이 발생한 기업에만 혜택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적자 상태의 기업은 향후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훈 그 율전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 세액 공제를 통한 지원 방식은 실질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환급제 또는 세액 공제 그 양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조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많이 방송에 우리 그 포스코 IR 보면은 항상 나오시는 분이 그 박재범 그 포스코 경영연구원 소속이거든요. 이분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특히 응급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했어요. 포스코 그룹이 향후에 3년간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집중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시장 불확실성이 확 커지면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에 달하던 응급제 공장 가동률이 올해 초에 10% 초반까지.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흑연 가격이 포스코 퓨처보다 중국 기업 있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이 가격 4분의 1이에요. 포스코 퓨처는 4배 비싸, 4배. 그거 쓸 수 없는 거야. 가동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다 정부에서 지원을 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돌리면 돌릴 손해인 걸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 유일한 지금 응대를 공급하는 기업 포스코 퓨처밖에 없는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해야 되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거의 사실 되게 중요한 산업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수 LG 에너지솔루션 상무 담당이 얘기한 게 배터리 3사 모두 자금 확보를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다 차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돈을 빌려야 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이렇게 자금에 목말라 있는 기업들한테 그 직접 환급제가 도입된다 한다 그러면은 이건 다 배터리 다 투자로 캐펙스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내 그 매년 1조 이상 투자를 하고 R&D 쪽 투자하고 있는데 CATL 같은 중국 기업들은 막 정부 수조 원의 그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막 성장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정부 기관에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재부 그 여기 이기원 입법 조사처 재경 경제부 조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략 기술 분야는 연구 개발이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세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10년에 걸쳐 2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기재부에서도 세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그 경제 어려움이 가중된 시점에서 직접 환급제 도입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정부 예산 편성권을 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그 추가적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신중한 입장이라서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시급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너무 좀 손을 놓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세수 요기 할 게 아니라 국가 전략 기술이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랜을 짰고서 이걸 판단해야 되고 하고 있고 우리가 기술력 측면에서 전 세계 1위인데 이런 분야가 없단 말이죠. 이거를 당장에 이걸 잘 키워주면 나중에 세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당장에 그런 부담 때문에 내버려 둔다. 그러면 나중에 적자 되면은 그만큼 세수를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김종대 세종대 경영학교 교수도 우리나라는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최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배터리 분야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업계로 정부를 합의를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인데 불구하고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걸 정부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너무 보수적으로 봐서 좀 걱정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2월 9일자 기사 제목이 보면은 한국 기업은 한 푼도 못 받는데 현금 일도 팍팍 꽂아진 중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제 국내에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데 세공기 대신 현금 보상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배터리 생산 기업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요. 수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배터리 생산의 거의 97% 정도가 해외 생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국내는 흑자를 내면은 그 다음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인데 SK온 같은 경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직접 환급제가 시행되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에서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겠죠. 한국, 탈코리아 이렇게 좀 거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덜할 것이고 미국 가는 이유가 APC 주기 때문에 가요. 거기가 성장이 크고 고객사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 환급제는 투자 생산 시절에 대해서 투자금에 대해서 생산시 투자금에 대해서 일정 돌려주는 제도인데 미국은 30% 정도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산 보조금도 주고 중국도 30% 정도는 투자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법안도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이게 논의가 되는 이유가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다 해외로 계속 나가잖아요. 소재 기업들만 해외로 나가고 이유가 지금 LG에너솔루션이 배터리 3사가 3개년 그러니까 25년에서 27년도에 투자 계획이 이게 96.3%가 해외에서 지는 겁니다. 해외. 국내는 3.7%밖에 안 돼요. 1기가와트치 짓는데 한 1,000억 들거든요. 많게는 1,300억 들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한 60명에서 140명 정도 돼서 투자금이 앞으로 66조 5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게 한국도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거의 해외로 나가는데 이런 걸 붙잡으려고 하면 기업을 탓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당 한국증권뉴스의 요 자료를 보니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증설 계획을 보면은 요게 큰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요게 국내고요. 이게 해외예요. 엔솔 같은 경우에는
275기가와트시를 해외에 공장을 짓고 5기가와트시만 국내에 짓습니다. SK우는 국내 14기가와트시, 해외가 194기가와트시고.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우리나라는 영업 흑자 시 법인세에서 투자금의 15%를 공제해 주는 방식이고요. 미국은 영업 흑자 여부 상관없이 30% 투자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모듈의 그 킬로와트당 45달러 생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EMPC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보조금이랑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생산했을 때 생산자 보조금이 있어요. 그 두 개 다 주고 중국은 30% 투자 보조금을 현금 지급하고 각종 금융과 토지 이런 다 지원한다는 거죠. 인건비 비싸게 하고 동유럽도 30에서 50% 투자 보조금을 현금 지급을 합니다. 우리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하나 이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은 투자만 해도 보조금을 받고 또 생산을 하면 할수록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니까 투자도 해외로 가고 일자리도 해외로 가고 이걸 막으려면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소탄 대신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마도 팩토리화가 되고 있어요. 그 동박 기업들 보면 말레이시아가 전기세 싸고 하니까 SKC 같은 경우는 국내 캐파는 점점 마더 팩토리 형태로 R&D 형태로 가고 실제 생산은 말레이시아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도 LG에너솔루션도 지금 오천 공장을 약간 마더 팩토리화 하고 있죠. 그 주로 R&D는 한국에서 하고 해외 생산 대량 생산 해외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국내 그의 그 K배터리 한국 기업들의 그 국내에서의 배터리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SK온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뭐 롯데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적자니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다 적자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10년간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세공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업계에서는 지금 당장 유동성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일단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 투자 앞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 안 좋은 이유가 그 평택 가보셨나요?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거기 공장 막 공사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인부들 다 나가고 하니까 주변 식당들이 텅텅 비고 거기 지식산업센터들 막 들어서는데 업체들 입주 안 돼가지고 그 투자대 선질 크고 아파트 가격도 막 떨어지고 입주도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그 기업 경제에 영향을 줘요. 이건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만 나가 떨어지고 여기 홍대나 그나마 안 돼. 당연히 신촌만 가도 공실이 막 넘쳐나 있었고 이대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대 앞에 거기 상권들 난리도 아니고 와 또 그 동대문 가보셨으면 거기 공실률 장난 아니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이런 현상들이 국내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해외로 자꾸 나가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향후의 미래 먹거리에 를 책임질 만한 이런 특히 전 세계에서 이제 1위 경쟁을 갖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런 지원, 그 현금 지원이라든가 각종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세공제 법인세 세공제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R&D 기지와 그리고 이제 그 생산 기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국내는 마더 팩토리, 해외 생산 떨어지게 되잖아.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더 팩토리의 생산실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는 뭐 거의 뭐 지금 배터리 기업들은 해외에다가 다 지금 짓고 전액 기업들 다 미국에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해외 기업들은 어쨌든 현금을 지원해 주죠. 관세 정책을 트럼프 쓰고 있지만은 이제 직접 현금 지원해 주면서 투자 유치해서 했었고 그리고 그 AFC 그 투자자 그 세공제 수제자 지원이라든가 그 생산자 세공제 이런 AFC까지 도입해가지고 지금 굉장한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고 앞으로도 관세를 통해서 더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산 그 단가에 거의 그러니까 그 생산금의 거의 30%에서 35%까지 환급을 받아요.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아까 30% 투자 보조금 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리로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토지도 무상 제공까지 나오고 건물까지도 막 그러니까 이런 뒤에서 막 백그라운드 그림자 지원책을 하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CATL이 지난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돈만 그 1조 5천억입니다. 금융 수령 보조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업체인데 중국에 공장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보조금 받아서 그걸로 흑자난 기업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보조금 어마어마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게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으니까 지금 보조금 직접 환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재부가 좀 너무 보수적인데 그 산자부에서는 직접 환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이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특히 이제 대기업 지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던 게 더불어민주당 쪽인데 최근에 이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하고 있는 그 국회 2차 전지 포럼 공동대표가 그 신영대 민주당 의원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기사 보니까 직접 환급제가 기업의 초기 투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고 그리고 해외 자본 유출 대신 국내 투자를 늘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과 산자부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재부가 지금 반대예요. 세금과 예산 담당하고 있잖아. 기재부 입장에서는 요리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배터리 업계만 현금 지원을 해주면 특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세수 결손도 좀 기재부가 좀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거는 좀 설득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다른 나라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많이 상당히 늦었지만 그동안은 국내 기업들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잘 해내왔는데 지금 1년 반에 걸친 이런 그 캐잼이라고 불리는 이런 불안 기간이 K배터리 쪽에서의 어려움이 뭐 5개분기 연속 지금 거의 1년 반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그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지금 처한 기업들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골든타임 마지막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되돌리기 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자금 문제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난다가 그 노스버스처럼 무너지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책을 나서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강조드리는 것들은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지금 그 슈퍼사이클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각자 기술 개발하고 그리고 투자도 지금 어쨌든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릿고개 소위 말해 이 보릿고개만 잘 넘어가게 됐을 때는 보리도 속하고 향후 이제 풍년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2차 전지색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속 이쪽에 대해서 커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좋은 소식을 최대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황의 상황이 1분기까지도 상당한 기업들의 적자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흑자 전환도 2분기 또는 3분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LNP는 3분기 정도 보고 에코프로비 2분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들이 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티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일부 타 섹터에서 투자를 병행을 하면서 버티는 전략이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나는 그냥 그런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뭐 27년까지 가져가게 버티겠다.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지금 소외되기 때문에 이런 소외되는 상황을 그냥 가만히 봤을 때 견딜 수 있으실 것이냐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그 타 섹터 뭐 바이오라든가 뭐 다른 섹터도 좀 병행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에 저도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뭐 바이오 섹터 좀 비만 치료제는 것도 같이 고객들에서 좀 투자를 했었고 최근에 지금 그 오장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좀 급등 나와서 일부 체결을 했고 유리개판 관련 종목들도 투자한 것들이 오늘 또 급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 한 덕산해운수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것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었고 뭐 ISC 같은 경우도 올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점에서 한 40% 넘게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타 섹터도 관심 있게 보셔라. 그래서 병행 투자를 하시면서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